전북 부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남자 교사의 억울한 죽음. 경찰도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피해 학생들도 제발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탄원했는데도 문제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3년 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 송경진 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충고하거나 칭찬하려 한 행동이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고 경찰도 성희롱으로 보기엔 사안이 가볍다며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지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가위로 맨 빨래줄을 잘랐습니다. 그때 17살이었어요 우리 애가. 근데 교육감 뭐라 그래요? 학생 인권이 최고라면서요. 우리 애가 학생이었다고요. 이 끔찍한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요?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 화창했던 지난 5일 일요일 아침, 저희는 전북 익산을 찾았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을 만나 뵙고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청년문제 해결사 요즘 것들 연구소의 이준석 연구원과 함께 문성호 당당위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특별히 김항술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님과 권혜영 전남도당 위원장님께서도 먼 길 마중 나오셔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송경진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도 역부족이었다는 미안함을 먼저 드러내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유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익산의 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배우자 강하정 씨가 힘겹게 몸을 이끌며 저희를 맞아주셨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겪었는지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간단한 의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어느 교사의 신원. 송 교사의 죽음에 안타까워했던 어느 동료 교원께서는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하시면서 고인의 넋을 달래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쓰고 마녀 사냥의 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죽은 자여 영원히 죽어 기리기리 묻히라. 죽은 자여 영원히 죽어 기리기리 묻히라. 간단한 의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저희는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딸 아이가 겪었던 그날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지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가위로 맨 빨래줄을 잘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얘가 조울증에다가 대인기피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17살이었어요 우리 애가. 근데 교육감 뭐라 그래요? 학생 인권이 최고라면서요. 우리 애가 학생이었다고요. 나는요 학생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학생이든 우리 애는 나 몰라라고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어째서 그 아이들만 가지고 그랬을까요? 본인한테 뭔가 이런 것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랬겠죠.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사건으로 무고한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고 죽음으로까지 몰아세운 전북교육청을 강하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요 그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김승환이라는 사람은 자아도취된 자기가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어도 그게 실수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서 실수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고 그 목적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오만하고 독서적이고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거짓말로라도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강하정 씨는 가슴을 내리치며 무척이나 분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솔직히 이번에 이 행정소송 승소했다고 처리했을 적에도 사람들이 교육감이 뭐 사과를 할 것이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적에도 그 사람 사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 사람이, 그 교육감이 그래도 거짓말로라도 사과하는 척이라도 할까? 네? 그 언론에 그래도 뭔가 기사를 좋게 내보내려면 자기 인상을 좋게 하려면 그래도 사과하는 척이라도 할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그 기자회견 한 거 보고 제가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책임이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차례가 넘는 면담 요구에도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수장인데 남편 살아 생전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남편하고 저하고 교육감을 이제 남편 살아 생전에 7차례를 면담 요청을 했어요. 안 만나줘요. 본인이 지금 저기 거기 들어가는 거를 보고 쫓아 들어가서 우리가 1층에서 이제 그 면담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전화해가지고서는 교육감이 안 계신다는데요. 출장 나가셨다는데요. 뭐 식사하러 가셨다는데요. 맨날 이러고 거짓말하고 안 만나줘요. 오한섭 전북교원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태를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악법이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더 이상의 유가족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막고 관계법을 고치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고 송경진 선생님 유족분들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정말 억울한 사건이고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은 전북교육청이 한 사람을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타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송 선생님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송 선생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고 반드시 이 가해자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추행 누명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 엄중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과조차 않는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진실한 사과를 기대합니다.